안녕하세요. 워크박스로 운영하고 있는 유석주 김인수입니다. 오늘은 공유오피스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공유오피스 창업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인테리어예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카페든 사무실이든 어딜 가나 인테리어가 이뻐 보여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인테리어에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공유오피스 전체 컨셉에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요. 저희는 처음에 컨셉을 뭘로 잡았죠? 저희는 유리를 많이 써서 개방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1인실이 좀 좁다 보니까 너무 갇혀있는 느낌이 안 들게. 그리고 저희가 포인트로 잡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곡선으로 된 이제 유리가 이제 저희가 몇 군데 있어요. 건축 인테리어에서는 이제 또 곡선은 쉽지 않아요. 일단 쉽지 않고 또 일반 직선에 비해서 또 금액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라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컨셉을 잡은 게 이제 휴식이라는 좀 테마를 가지고 카페 같은 분위기를 제가 만들고 싶었어요. 단순히 책상 몇 개 배치해서 이렇게 나와서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창가 쪽에 보면 이제 바로 된 창가 뷰를 이제 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소파로 이제 이루어진 공간이 있고, 가볍게 미팅도 할 수 있고, 곳곳에 따라서 이제 업무하시는 이제 스타일이 조금씩 좀 달라지시거든요.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좀 통일감이 있어야 돼요. 포인트 색상을 제외하고 최대한 색을 좀 빼고, 그래서 시각적으로 좀 시야가 분산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주요 포인트고요. 꼭 저희처럼 뭐 유리를 사용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지만 처음에 컨셉을 잘 정해야 쓸데없이 들어가는 비용도 좀 최소화하고 동선 같은 것도 계획적으로 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테리어 업체 선정이 중요한데요. 이제 업체 선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주위에 소개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사무실 좀 공사 경력을 위주로 좀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좋겠어요. 물론 주거, 상업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토탈로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주 종목이 있어요, 인테리어 업체들도. 그래서 공유오피스 공사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이 공간에 대한 이해, 아니면 이제 각 실에 대한 최소 면적이라든지 뭐 소방 법규라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좀 생각할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돈 얘기인데요. 견적서 같은 경우에도 좀 뭉뚱그려서 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또 1, 2천짜리 공사가 아니잖아요. 금액대가 워낙 또 다 크다 보니까 세부 견적서가 있어야 나중에 뭐 분쟁 소지도 줄어들고 증감도 객관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막 목공사 뭐 식으로 뭐 200만 원, 금속공사 막 100만 원, 이제 이런 데는 그냥 지나치시는 일단 게. 그런 건 걸으시는 게 좋아요. 네, 맞아요. 현장에서 보면 이제 레이아웃을 짤 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1인실을 한 60% 이상, 60% 70% 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2 내지 3인실, 그리고 데드 스페이스가 많이 나는 공간 쪽이 있어요. 뭐 코너라든지 문과 문자리가 겹쳐가지고 방향이 안 나와서 조금 크게 빼야 된다는 방향이 있다든지, 특색에 맞게끔 이제 좀 더 큰 다인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또 지역에 따라서 어디는 좀 이렇게 팀원들을 위주로 좀 많이 좀 수요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다인실을 좀 여러 군데 뽑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인테리어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인테리어 외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작은 실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비용이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공사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1인실 기준으로 천정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조명 들어가 있죠, 소방 감지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소방 스프링클러 들어가 있죠, 냉난방 공조 들어가 있죠, 그리고 추가로 하나 전열교환기라고 요즘에는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것까지 총 이렇게 6가지의 설비 공조가 들어가야 돼요. 소방 같은 경우도 스프링클러 헤드 반경이 원형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2.4m를 이렇게 반경을 두는데, 실 하나에 보통 1개씩 무조건 다 들어가야 돼요. 이제 2인실은 뭐 2개 내지 3개, 4개 들어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오피스보다 후방 공사에 대해서 비용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이 부분을 생각을 좀 못 하시다가 나중에 가서 크게 놀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냉난방 비용인데요. 냉난방은 요즘 같은 우리나라는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여름에는 에어컨 필요하죠. 겨울에는 난방이 필요하죠. 또 개당 실마다 하나씩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단 금액이 굉장히 커요. 냉난방비는. 시스템 에어컨이 기계값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설치비가 또 각 현장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뭐 이런 냉난방 비용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적게는 2천만 원 아니면은 뭐 많게는 한 4천만 원 정도. 배관 길이에 따라서도 뭐 50만 원, 100만 원씩 차이도 나기도 하고요. 기존에 만약에 냉난방 시설이 있는 시설을 저희가 인수를 한다면 비용은 조금 절감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용이 1,000만 원대 이상은 무조건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마다 개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냉난방기를 놓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택한 방법은 예를 들어서 컨디션이 비슷한 창가 쪽끼리 그룹을 잡아주고 안쪽끼리 좀 잡아주고 그렇게 그룹을 한 5-6개 정도 저희는 잡아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냉난방 설치 비용도 좀 절감이 되고 전열 교환기는 창가 속은 꼭 굳이 달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자체 환기가 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내측 같은 경우는 가급적 좀 필수로 좀 달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단순히 우리가 바람을 냉난방기가 뿜어주는 것만으로 안에 공기가 순환이 되지는 않거든요.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콘센트만 하나 이렇게 빼준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배관 입선부터 시작해서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PVC 배관이 됐었는데 맞아요. 이 근래부터 아마 가요전선, 뭐 고가요전선관이라는 스틸 배관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이것도 전기 시공비가 높아지는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당 이제 통신 이런 세트가 있잖아요. 이것도 뭐 실이 만약에 50개라 그러면 50세트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으니까 다 고려해서 공사비 책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하실 때 방음 같은 경우는 초장에 정말 잘 잡으셔야지 나중에 하려고 하시면은 비용이 2중, 3중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공유 오피스는 1인실이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옆방에서 조금만 소음을 내도 좀 불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사무실 특성상 소음이 100% 안 날 수는 없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처음에 공사를 하실 때 옆방과 방음이 좀 최대한 될 수 있게끔 노하우를 많이 살리셔서 공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실 위주로 공사 진행한 후에는 이제 공용 공간을 또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공용 공간으로 봤을 때는 크게 회의실, 작게는 한 4인 소 미팅룸, 그리고 뭐 폰부스 이 정도가 있는데 폰부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전화나 화상 회의, 뭐 미팅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기 때문에 필수로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인테리어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창업하실 분들이나 이제 인테리어를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뭐 좋은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